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메이와 SNS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맡은 ABO 우혜원입니다. 네, 저는 일단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BO 우혜원이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국민대학교 창업학 석사과정에 가서 이제 창업학을 전공을 했어요. 직장 생활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좀 배워보자 해가지고 창업학 석사에 진학을 해서 배우는 단계에 있다가 거기서 같이 창업을 실제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능력으로는 이 사업이 쉽지 않구나 이런 과정을 느끼던 차에 이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강의 다니는 일을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기보다는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 강제 백수로 아메비스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제 저희 김창남 리더님이야 원주 팀에서 연말 파티를 열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른 타 그룹의 어떤 리더님께서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한 달에 6천만 PB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창남 리더님이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다 블로그해 이렇게 다 블로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블로그를 시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 후에 내가 블로그를 꾸준히 해놓으면 뭔가 지금 PV 걱정하고 천만 고민하고 이런 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제가 블로그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꿈꾸는 사람의 발자취라고 하는 이런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블로그 검색을 할 때 우회원을 검색을 하셔도 되시고 꿈꾸는 사람의 발자취라고 검색을 하셔도 제 블로그가 나와요. 그래서 서로 이웃추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블로그에서는. 그래서 열심히 이웃추가를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해서 우회원 TV로 제가 결국은 이제 이름 딱 정했는데 아직 안 나와요. 우회원 TV라고 검색하면 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검색해야 되냐? 하루 15분 아메이라고 검색을 하면 맨 위에 제 그 영상이 지금 딱 2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2개 영상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매주 유용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블로그를 제가 시작을 했지만 혼자 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부부로 블로그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인 홍상희 리더는 뷰티용의 화장대로 해가지고 이제 피부 관리 12년 차 피부 관리사이기 때문에 피부 관리사로서 이제 뷰티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아메이 아티스트리 또 뉴트리라이트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블로그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둘 다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 가지 SNS마다 특징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싸이월드 감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싸이월드 감성은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페이스북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블로그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네, 보통 공감이 하시죠? 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카카오 스토리는 내 이야기는 없어. 내 아이는 이렇게 잘 크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뭐 네이버 밴드나 트위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이렇게 이상하다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SNS별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조금 용이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지인의 소식을 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삶은 어떤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인들이 이렇게 제 인스타를 보고 확인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유튜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제일 핫한 SNS죠. 가장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아마 꾸준히 1등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라는 SNS가 유튜브고요. 블로그는 정보 전달에 용이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아메이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은요 열심히 해서 수입을 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도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 자체로 수입이 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잘하면요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후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든지 접근성이 높다는 조금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유튜브라면, 블로그는요, 유튜브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조금 쉽습니다. 그냥 글을 쓰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누구든지 해볼 수 있는,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SNS 컨텐츠고요. 좋은 점은 주문으로 연결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제품을 주문한다든지 뭐 가입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포스팅하는 건 시간이 좀 덜 걸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모든 SNS든지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없으면 어떤 거든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해요. 블로그를 한다 그러면 야, 요즘에도 네이버 검색을 해? 야, 네이버 요새 누가 봐? 구글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 2019년 국내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보면요. 실제 구글이 엄청나게 많이 위로 올라오기도 했지만 네이버가 58%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 2020년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네이버가 아직도 56%,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이버 많이 해? 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BCG 매트릭스라고 유명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전 세계에서 탑인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우리나라 대표인 김연희 대표님이 2020년 2월 5일 날 스타트업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커머스, 뭐 쿠팡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회사들보다 네이버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모든 제품들을 쿠팡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 11번가가 아니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그 기사에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11번가에서 직접 검색을 하는 것보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들어가는 게 더 싸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직은 검색 엔진 포털로는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아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용하는 연령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글은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젊으신 분들보다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 또는 아이를 다 키우신 어머님들, 그러니까 주 아메이 소비자분들은 아직은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2020년 1월 2일 날 첫 포스팅을 하고요. 정확하게 어제까지 106일차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06일 동안 어떻게 글을 운영해 왔는지 제가 숫자로 먼저 조금 보여드릴게요. 저희 숫자로 보는 블로그는요. 전체 글이 딱 106일 차에 전체 글이 107개였습니다. 와, 어떻게 하루에 하나씩 글을 맨날 올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요. 그냥 두세 개, 그냥 짧은 글들 여러 개 두세 개를 올린 적도 있고요. 어느 날은 제품을 하나를 조금 길게 올린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7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원래 블로그 처음 시작했을 때 목표가 1년 후에 내 블로그 글이 365개만 넘기자였어요. 매일 하나 올리자였으면 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일 하나 올리자가 아니고 1년 후에 365개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럼 한 달이 됐을 때 30개만 되면 되겠네?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이 유지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06일 차에 이웃이 103명이 됐고요. 아마 오늘 저를 많이 추가해 주시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블로그 광고로 하루에 400원씩 벌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 수입도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400원씩 저는 따로 또 다른 제 커피값을 벌고 있는 블로그, 효자 블로그가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제 이제 홍상희 리더도 블로그 수입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블로그 수입이 저희는 둘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106일 동안 블로그를 하면서 제 블로그에 총 35,982명이 접속을 했어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나눠 보니까 하루에 약 140명 정도가 들어온 기준이 되더라고요. 제가 첫날에는요 한 10명도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들어오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젠 평균이 340명이 됐어요. 실제로 지금 제 블로그를 들어와 보시면 하루 평균 약 350명 정도가 지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점은요. 제 전화 명단이 44명이 추가됐습니다.
44명 중에 제가 실제로 얼굴 본 분은 딱 2분 있어요. 42분은요. 제가 알지 못하는 전남 광양, 여수, 포항, 울산 이런 곳들에 제 소비자분들이 생겼어요. 이분들은 재주문을 하시고요. 제품에 대한 문의를 하시고요. 궁금하신 건 저에게 연락을 하세요. 중요한 건 저한테 연락처를 알려주신 분들만 44분이에요. 조금 나눠보니까 제가 106일을 블로그 운영을 했잖아요. 106일을 했는데 44명이면 이틀에 한 명씩 제 명단이 생겼다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달 한 달 동안은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새로운 명단이 계속 추가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주는요. 월, 화, 수, 목, 금 다 블로그를 통해 주문을 하루도 안 빠지고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문의를 받았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매출의 규모는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매일 이렇게 주문을 받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누가 네이버로 연락을 해서 가입을 하고 주문을 해? 있더라고요. 많아요. 와, 이렇게 주문을 하는구나. 또 다른 곳에서 비즈니스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실제로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 블로그에 대한 통계를 조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약 거의 88%, 90% 가까이가 모바일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약 10% 정도만 PC를 통해서 들어와서 제 그 블로그를 보고 가십니다. 제가 처음에 1월 2일 날 처음 글을 남겼잖아요. 첫째 주에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검색한 거에 대한 글을 봤어요. 첫째 주에는요, 되게 글이 많죠. 제가 빨간 네모칸을 쳤는데 다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제 글이 단백질밖에 없었거든요, 블로그에. 네, 단백질밖에 없으니까 단백질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글을 계속 올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엠바이 뉴트라이트를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도 생기고요. 이스프링, GNH를 검색해서 오기도 하고, 조인트 가드, 스카이, 홀비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2월 대망의 마스크 사태가 터지죠. 그래서 이 마스크 사태로 인해서 2월 달 한 달 동안 전체 들어온 사람의 1등이 그냥 아메이 황사 마스크로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아메이 마스크에 관련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글이 댓글이 무려 100개가 달렸고요. 이 글이 이틀 3일 만에 조회수가 2,500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스크 사태 이 달에 회원가입을 120명을 넘게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코로나가 터질 거다, 이런 상황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블로그를 시작했던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올해 새로운 걸 뭐 하나 내가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폰서님께서 야, SNS에 블로그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신 거를 저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1월 2일 날 처음 시작을 했고요. 방문자가 보시면 4일 날 11명. 근데 7일 차에 저는 한 87명 갑자기 훅 늘었어요. 그리고 약 10일 정도가 조금 지났을 때 블로그 방문자가 1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한 200명, 한 달에 하루에 200명 정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정적인 그래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한 2달 정도가 됐을 때 약 400명이 돌파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그래프의 통계가 조금 무색해지는 순간이 와요. 황사 마스크가 터진 거죠. 네, 마스크가 터졌을 때 하루 만에 1,500명이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와, 나는 정말로 블로그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계속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살짝 거품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약 350명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 2020년 3월 통계를 보면요. 저에게 한 달 동안 들어왔던 그 검색어의 유입률이 단 한 개도 겹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다 달라져 있고요. 이런 방문자들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검색어가 다 달라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통계를 제가 내봤어요. 그래서 데이터적인 결론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하루 아침에 방문자가 그냥 늘진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운이 좋게 한 달 만에 200명이 넘었고요. 2달 만에 400명이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홍상희 리더가 하는 걸 보니까 한 달, 2달 만에 400명이 넘긴 제가 사실 조금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 달은 꾸준히 했을 경우에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달을 꾸준히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데 그 기준이 약 200명 정도로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잘하시는 분들은요 훨씬 더 잘 키우실 수도 있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그냥 배워서 혼자 찾아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 경험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캡처하기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다 캡처해서 다 이용하시라고, 다 많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품 하나만 올려서는요 방문자가 늘지 않아요. 그 제품을 검색해서 내한테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요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단백질을 올렸을 때는 그 단백질을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20명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요. 내가 칼맥디를 올리면요 그 20명이 또 추가돼서 그 다음부터는 40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여러 가지 제품도 올리니까 점점 차곡차곡 쌓이는구나, 이게 네트워크로 쌓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제품 여러 가지들을 차곡차곡 꾸준히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케이 좋아, 블로그 내가 한번 해볼게,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지? 도대체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뭐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폴더부터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회원 블로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안에 폴더를 만들고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다 보니까 폴더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폴더는요 제 2월 달 기준 폴더고, 지금은 이 폴더보다도 더 세분화됐어요. 제품 이미지가 뭐 뉴트라이트 이런 저희 제품 군들이 있잖아요. 그 군들에 있어서 나눠져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나눠지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워낙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지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제품 이미지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이 제품 중에서도 엘로케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엘로케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료들이 모아져 있는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 블로그를 하고 있다가 뭔가 다른 걸 시작할 때도 이 자료들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만들거나 제품 강의를 할 때도 다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적으로 자료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글을 적어야겠죠.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나면 어쨌든 폴더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블로그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니까 글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을 적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이런 순서로 저는 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올릴지 먼저 결정을 하고요. 자료 수집을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적을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처음부터 이 제품 뭘 써야 되지라고 고민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도 고민이고요, 지식이 없는 분들도 고민이에요. 없는 사람 뭘 써야 되지가 고민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 돼,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좀 하다 보면요, 이 자료 수집에 대한 그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한번 정리가 되거든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것처럼 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에 간략 정리가 자동으로 돼요. 자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적을지 순서 정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 어떤 내용들, 뭐 특징, 제품 특징, 그다음에 제품 소개, 그다음 제품을 권장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짜맞출지에 대한 순서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먼저 하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넣을지를 고민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을 적는데 제가 6번을 일부러 6번을 넣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목을 켜놓고요 30분을 먼저 고민을 하세요. 도대체 글을, 제목을 어떻게 넣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목은 마지막에 쓰셔도 됩니다. 글 그냥 임시 저장해 놓고 마지막에 제목을 넣어도 되거든요. 왜 제목을 마지막에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글을 적으면요 이 제품의 특징이 어떤 건지, 이 제품에서 어떤 걸 포인트로 넣으면 좋을지에 대한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제목을 마지막에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이렇게 순서 정리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루틴이 생긴 거예요. 이 제품은 어떻게 올리면 되겠다, 이 제품은 어떤 식으로 올리면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 포인트로 저는 제목을 그냥 바로 적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목을 마지막에 넣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올릴지도 고민하세요.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을 했냐면, 저는 단순히 내 블로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검색이 됐으면 좋겠다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제품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게 뭐 있을까? 아메이 제품 뭐가 많이 팔리지? 뭐가 인기가 많지? 그게 카탈로그 정리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베스트 30으로. 그래서 저는 베스트 30에 있는 제품을 먼저 하나씩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민이 되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추천드리는 건 좋아하는 제품 먼저 올리시는 것도 괜찮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 베스트 30을 좀 우선시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중요한 건 아직도 베스트 30에 있는 제품 다 올렸냐? 아니요, 저 아직도 다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아직도 뭘 올릴지 고민을 덜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요, 프로모션 정보 그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면 많이 사람들이 검색을 하게 됩니다. 루바블랜드 출시 세미나가 어제 온라인으로 열렸잖아요. 제가 루바블랜드 가격이랑 이런 거 올린 게 아니고 출시된다는 글을 올렸는데 어제 그 글만 하루에 조회수가 100개를 넘게 찍었습니다. 제 어제 방문자가 만약에 350명 정도라고 하면 거의 100명 정도가 그 글 하나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제품이 나오거나 프로모션, 전 어서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올려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자료 수집은 도대체 어디서 하냐? 이건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제품 사진을 직접 찍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홈페이지에 잘 찍힌 거 많은데 그거 쓰면 안 돼?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품 내 사진 찍는 거 습관화 들이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에서 퍼오는 사진이랑 내가 직접 찍어서 올리는 거랑 이 검색이 되고 실제로 그 상대방한테 노출이 되는 노출 빈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내가 직접 찍으려면 제품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품을 이용을 해야지 이 제품에 대해서 올려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쓰지도 않는 제품들 그냥 사진 퍼와가지고 그거 올려서 그거 장사하듯이 제품 판매하는 거 저는 아메이 사업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제품 애용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희 집에 있는 제품을 제가 직접 찍어서 올립니다. 스튜디오 공간 대단한 거 없어요. 저희는 책장 한 칸이 저희 스튜디오입니다. 그냥 거기에 라이트 없으시면요. 핸드폰 라이트 켜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찍고 블로그 글 올릴 때 사진 보정 다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 직접 찍어서 이용하셔라. 저는 이거는 꼭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는요. 아카데미 적극 활용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아카데미에 있는 자료를 활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블로그 하기 전까지. 그냥 이런 것들이 있지라는 정도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카데미 들어가니까 자료들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그 밖에 건강 정보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 정말 많이 있어요. 모든 제품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품들, 핵심 제품들 웬만한 거 다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출시된 제품들은 요새 아카데미에 많이 올라와요. 그런 제품들 이용하면요. 얼마나 좋냐면요. 내가 전문성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는요. 이미지도 다 꾸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 정말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면요. 나도 공부가 돼요. 사실 좋은 글을 올리기 이전에 내가 공부가 되고 내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세 번째는 유튜브 적극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아메이 코리아라는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 많은 제품들이 1분 내지 1분 30초로 제품 소개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저는 바디 로션에 향이 3가지가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탑노트, 미들노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 몰랐어요.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상에 그런 것들이 다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영상을 잘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면 많은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검색하시라고요? 하루 15분 아메이. 하루 15분 아메이를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 팜플렛을 활용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신제품 나오면 제품 팜플렛 많이 나눠주는 거 아시죠? 저희 팀에는 다행스럽게도 저희 스폰서이신 이제 선주 리더님이 이 팜플렛 완전 매니아세요. 그래서 항상 팜플렛을 이만큼 받아와서 저희들한테 나눠주시거든요. 예전에는 이거 나눠주면 그냥 갖고 있다가 몇 명 그냥 주고 그냥 내가 갖고 있고 이 정도가 끝이었어요. 그냥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블로그를 하고 이거에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팜플렛에는요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인터넷에 올라있지 않은 정보가 팜플렛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팜플렛을 활용하면 좋은 내용들을 내가 많이 공부할 수 있고요. 많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 팜플렛을 꼭 잘 활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타인 블로그를 적극 활용하다. 저는요 제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 다른 블로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블로그를 정말 많이 참고를 했어요. 아메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많이 했고요. 아메이가 아닌 다른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글을 올리는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적는지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타일의 블로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 팀들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 블로그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각자 그 개개인들의 특징이 살려져 있는 블로그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있는 게 제 블로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홍상 리더 블로그인데 홍상 리더 블로그 훨씬 예뻐요. 저는 디자인 이런 거 꾸미는 거 잘 못하거든요. 저는 기본 디자인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꾸미는 거 하시면 되시고요. 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여러분 예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주문과 가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시작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아메이 제품 올리는 블로그 진짜 많은데?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3달 조금 넘게 블로그를 해왔잖아요. 이제 드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요. 와, 아메이 제품 올리는 블로그는 진짜 많다. 근데 꾸준히 열심히 하는 블로그는 몇 개 없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이거는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블로그는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10개가 안 됩니다. 아메이 하신 분들 엄청 많잖아요. 10개가 안 돼요, 블로그가. 그런 블로그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왔고 여러분들한테 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도 모았어요. 자료 모은 다음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세요. 저도 이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저는 해결을 했어요. 홈페이지를 활용하자. 이거는 이제 사실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저희 스폰서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야, 뭘 고민해. 그냥 있는 거 적어.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블로그는요. 내가 플러스 알파로 내가 뭔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블로그를 위해서 하루에 6, 7시간씩 직장 다니듯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루에 6, 7시간씩 내가 이 글을 올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메이 홈페이지에 이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올리실 때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짧게 핵심 포인트를 전달하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아메이가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아메이가 고민을 많이 했겠더라고요. 저는 이것보다 글을 더 핵심 있고 잘 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단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적어요. 재밌는 사실 뭔지 아세요? 홈페이지에 여러분 오타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대로 적다 보면 알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근데 추천드리는 거는요. 제가 지금 캡처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하고 이미지가 같이 있잖아요. 저는 이미지만 캡처해서 쓰세요. 글씨는 직접 쓰세요를 꼭 얘기합니다. 왜? 이거 한 번에 다 캡처해서 올리면 되게 편해요. 블로그 한 15분, 20분 만에 다 올릴 수 있거든요. 5분 만에도 올릴 수 있어요. 열심히 올릴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노출이 안 돼요. 검색이 안 돼요. 왜? 이 블로그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블로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글씨는 직접 쓰시는 게 정말 추천드려요. 이미지도 그래서 직접 찍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블로그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면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블로그를 하려면 그만큼 어느 정도 노력도 투자를 해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지 적극 활용하라. 근데 글은 직접 적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에서 막힌 채 30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어떤 식으로 뽑아서 제목을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다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제목을요 이렇게 적습니다. 아메이 코건강 엘로케어의 기준이에요. 제 블로그를 오시면은 다 보실 수 있겠지만 아메이 코건강 비타민 엘로케어인데 콧물, 재채기, 코막힘, 비염, 알레르기, 가려움 다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 이유는 밑에 써 있는 글씨들 보이시죠? 어떤 걸 검색해도 제 블로그가 검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블로그 글을 적어요.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검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아, 얘는 제목이 길으니까 들어가기 싫다.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이런 정보들이 다 있어? 그럼 내가 들어가서 봐야겠다. 이런 기준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검색을 할 때 이 제품 어떤 제품이 있을 때 이 제품을 검색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을 할까를 고민해 보고요. 그 검색을 할 때 어떤 걸 검색해도 내 블로그 글이 걸리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목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연락이 오고요. 그런 과정들을 저는 이제 겪었어요. 3달 동안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이버 노출,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노출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이렇게 5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내 블로그가 누구한테 검색이 됐으면 좋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블로그는 누구든지 들어올 필요는 없어. 근데 아메이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뭘 검색하게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블로그들 사실 되게 많잖아요. 저는요, 아니, 맛집을 찾는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별로 찾아올 필요는 없는데, 아메이나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 관련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추가 수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저의 블로그에는 맛집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저희 미팅을 하거나 아메이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식당에 관련된 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맛집을 찾아다니는 블로그는 아닙니다. 무슨 키워드로 검색할까? 저는 단백질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아메이 단백질도 검색할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에 한번 단백질을 검색해 보세요. 단백질을 올린 블로그는 몇 개가 있을까요? 셀 수 없이 많겠죠. 저는요, 그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왜? 나는 블로그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나는 블로그를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블로그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 경쟁에서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아메이 단백질을 검색하는 사람들 경쟁에서는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좁혔어요. 이건 그 창업학,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목표를 좀 줄이는 기준을 여기다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단백질을 검색하면 나와도 된다. 단백질 검색할 때 안 나와도 돼. 근데 아메이 단백질을 검색할 땐 내게 나오게 하자. 저는 이런 기준으로 제 블로그를 설계를 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걸 검색할까라는 고민도 했어요. 어떤 걸 검색할까? 아메이 간장보다는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더 검색할 것 같은데, 저는 이 기준 때문에 베스트 30을 먼저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시작을 했고요. 요즘 뭘 많이 검색할까는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태로 지금 환절기 기준이고요. 면역력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민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마스크에 관련된 거 아직도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를 왔을 때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12시 반쯤에 마스크 관련된 전화를 또 받았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프로모션, 신제품 출시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 흐름에 맞게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렇게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제 블로그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렇게 들어온 비율이에요. 이거 남녀 성비 비율이거든요. 연령대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연령대별 성비 비율인데 보시면은요. 3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가 제 블로그에 그 후반에 여성분들이 제 블로그에 거의 들어오세요. 제 블로그를 찾으신 분들의 약 80%는 다 여성분들입니다. 80%가 요새 넘어요. 거의 85% 가까이 되거든요. 구매를 요즘 대부분 누가 하실까요? 남성분들이 많이 하실까요? 여성분들이 많이 하실까요? 그렇죠. 저는 완전히 철저하게 제 고객 타겟에 맞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그 그래프 있잖아요.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제가 주로 뉴트리라이트 제품에 대해서 많이 올리다 보니까 뉴트리라이트 제품은 원래 이런 여성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건강의학 쪽으로 검색을 하신 분들이 거의 남녀 비율이 차이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건강의학 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제 거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메이 제품이 필요하고 아메이 뉴트라이트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는 제 블로그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 비율이 평균 80% 이상이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30세에서 49세 이상이 거의 대다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 오시면은요 되게 좋아하세요. 저한테 연락 오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만나면 더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 여수에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벌써 3번째 주문하셨거든요.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요. 꾸준히 주문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 노출시키는 거 관련된 얘기는요. 중요 포인트 좀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제목에 최대한 모든 걸 다 넣어서 적는 게 이거는 제 포인트예요. 참고로. 뭐 네이버 블로그 잘하기 막 이런 책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책을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사긴 했는데 안 보게 되더라고요. 사긴 했는데
제 블로그를 제가 운영했던 순전히 제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제목에 최대한 모든 걸 저는 다 넣고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최대한 직접 쓰려고 하고 있어요. 루바블렌드 같은 경우는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 집에 있는 어차피 저는 집에서 전 제품을 애용하기 때문에 제품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여성인데 소팔메토 안 먹는데 드셔도 이상 없잖아요. 드세요. 소팔메토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제품 애용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홈페이지 사진은 캡처해서 잘라 쓰자. 근데 사진만 잘라 쓰자. 내용은 직접 쓰자. 타자 다 잘 못 쓰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다 카톡 하시고 컴퓨터 하시잖아요. 천천히 쓰셔도 돼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메모장에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였다가 메모장에 있는 걸 갖고 오면 괜찮지 않을까? 열심히 하셔도 괜찮은데 노출은 안 돼요. 네, 다 해봤습니다. 네, 노출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적어서 직접 적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상으로 다 기록이 남아요. 이 글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직접 적는 거랑 복사해서 붙이는 거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나 복사했다. 이제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꾸준함은 최고예요. 글을 길게 써야 된다. 자세히 써야 된다. 내용이 좋아야 된다. 그거 다 이전에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그 꾸준함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자와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간편하게 만들어라. 이게 진짜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에다가 이제 하이퍼링크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영어 소문자로 TEL 해놓고 이 표시 이름 모르겠어요. 땡땡 한 다음에 제 전화번호가 적혀 있죠. 소문자로 쓰셔야 되거든요. 꼭 소문자로 쓰셨을 때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걸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요. 그림을 누르면요. 바로 그 사람의 전화가 저한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찾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핸드폰으로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실 수 있어요.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하이퍼링크 걸기, 그림 하이퍼링크 걸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오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제가 생각했던 건 블로그 글을 열심히 봤는데 이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화번호 한 번에 외워지세요? 안 외워지죠. 그럼 전화번호 들어가려면 이거 내린 다음에 다시 전화번호 열어서 키노트에 들어가가지고 010 뭐였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가지고 2739 뭐였지? 전화하고 싶으세요? 아마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결을 최대한 간편하게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거 꼭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바로 전화가 오게끔 꼭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은 PC용 화면이에요. 근데 핸드폰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핸드폰으로도. 그림을 클릭해서 옆으로 넘기면 다 되는데 잘 모르시면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검색해보세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저도 검색해가지고 다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직접 바로 전화할 수 있게끔. 이거 외에도 이제 왼쪽 화면 보시면 밑에 쪽에 이렇게 곰돌이 한 명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카카오톡 오픈 카카오톡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걸 클릭하면 저하고 1대1 오픈 카카오톡을 할 수 있게끔 또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화가 부끄러우신 분들은 문자로 주셔도 돼요. 카톡으로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도 문의가 많이 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화 문의가 더 많아요. 카카오톡보다는. 마스크 때는 카카오톡이 터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네, 주로 전화 문의가 많이 일반적으로는 온다.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를 하는 거를 병행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오픈 카카오톡은 그냥 카카오톡 들어가면 그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URL 복사해서 그냥 붙이기 해놓으면 돼요. 이것도 역시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자세하게 제가 하는 거 버튼 클릭해가지고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55일간 블로그를 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적었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2월 달에였어요. 2월 달에 제가 저희 팀에서 블로그 강의를 한번 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블로그를 했을 때는 저는 주문을 받길 원했고요.
정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가입자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블로그를 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점은요, 그런 부분도 좋은데요. 그 부분보다 더 좋은 점이 제가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미팅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미팅에 빠지지 않아요. 미팅에 꼭 나옵니다. 제품 강의 열심히 듣고요. 사업 설명 열심히 듣고요.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제가 건강 강의도 제가 3년을 넘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다 전달하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 근데 제가 듣는 거랑 제가 직접 배워가지고 글을 쓰는 거랑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직접 블로그 글을 쓰니까 이 블로그 글에 쓰는 제품마다 이 제품에 대한 공부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이 제품이 이렇구나. 이 제품에는 이래서 좋은 거구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와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듣는 거랑 제가 직접 공부해서 적는 거랑은 정말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드려요. 요즘 다른 분들한테는 너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라도 블로그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드릴 정도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건강 공부하시고 요즘 최대성 리더님 건강 강의 하시잖아요. 필기해 놓은 거 다시 많이 들여다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뉴트라이트를 할 때 한 번씩 계속 훑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하셨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다시. 작년에 했던 이야기, 재작년에 했던 이야기, 올해 하신 이야기 다 정보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도 있고요. 좀 되게 심화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되게 좋은 이야기들 이거는 내가 전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야기 블로그에 안 적어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해줄 얘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습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 정말 좋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요즘에 되게 좋은 건데 생활 루틴이 생기고 하루가 기대된다라고 제가 적었잖아요. 저는 매일 밤에 미팅 끝나고 집에 가면 밤에 이제 블로그 글을 하나 올려놓고 이제 잠을 자거든요. 그러면 밤에 올리는 게 아니고 새벽 6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게 글을 써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금 강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강의 못 나가서. 근데 아침에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깨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제가 늦잠 잔다는 얘기는 좀 부끄러운 일 수도 있는데 가끔 늦잠을 자다가도 아침에 주문 전화로 깨면 어떠세요? 기분 좋으시죠? 행복할 것 같죠? 저희 김창래 대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주문이 그렇게 들어왔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블로그 하면 행복하죠. 이 상상만 해도 사실 행복하시죠. 생활 루틴 생기고 하루가 기대되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연락 안 와도 괜찮아요. 오늘도 연락 오지 않을까? 라고 하루가 지나가요. 연락 안 왔으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와, 내가 이틀에 한 번씩 연락 오니까 오늘 연락 안 왔다는 얘기는 내일 또 내일은 무조건 올 수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를 만났는데 전화가 오면요. 파스처가 생깁니다. 도움이 돼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 받으면서 나 요새 이렇게 연락도 와. 이런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연락이 오면 에너지가 정말 많이 상승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상담 실력이 쌓이고 스스로의 성장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조금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전화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은요. 아메이 제품을 아예 몰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은요. 한 반 정도는요.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제품이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왜 좋은지를 몰라요. 이게 좋다고 하고 괜찮은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좋아요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분하고 한 50분 동안 건강 상담하고 50분 동안 제품 이야기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전화 받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팁도 생기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한테 더 와닿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전달 그리고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더 알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누군가한테 여러분들 제품 얘기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좀 이것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물어보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장이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 제가 이제 저희
보통 이제 팜플렛 돌리는 것들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블로그를 하고 나서 전국적인 온라인 찌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여수에 가서 그 팜플렛 돌릴 수가 없어요. 울산 가서 돌릴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도 돌리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블로그는요 전국에서 알아서 얘가 팜플렛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거는요 주변에 제 동네에다가 그 팜플렛을 돌리면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98% 정도 되죠. 별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그런 줄 알잖아요. 그 짜장면 전단지 돌리러 온 건 줄 알잖아요. 중국집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건요 타겟팅이에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전단지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전단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올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온라인 그 팜플렛을 돌리고 있다. 갑자기 부끄럽네요. 찌라시라고 써가지고 지금 알았어요 제가. 네, 팜플렛 돌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55일째 했을 때 뭐가 제일 좋았냐면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면 아 나 파트너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파트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파트너 온라인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저에게 블로그는요 파트너거든요. 근데 이 파트너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주면요 얘는 절대 안 까먹어요. 제가 한번 얘한테 이 제품이 이런 거고 이 제품이 이런 거야. 얘는 이래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만 봐도 계속 물어봐요. 이랬었나요? 이게 맞나요? 제 스폰서님한테 그렇게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얘는 다시 안 물어봐요. 얘는 한번 얘기하면 계속 알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두 개는 몰라요. 근데 하나 얘기하면 그 하나는 정확하게 아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블로그는요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잠 안 자고 사업하는 파트너예요. 대신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조금 미숙한 파트너인 것 뿐이에요. 제가 대신 해주면 되는 거죠. 저에게 블로그는 그런 파트너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블로그를 약 2달 정도 했을 때 느꼈던 점이었어요. 지금은 106일 정도 됐죠. 3달 조금 넘었잖아요. 제가 지금 느낀 블로그를 하면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해봤어요. 제가 106일 동안 블로그를 하면서 느낀 점은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제가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해볼만 하네. 이게 생활화가 되니까 나 할 수 있겠는데? 괜찮네. 라는 제 파스처가 생기고요. 제 자신감이 생기고요. 제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모한 짓을 하기 시작하죠. 유튜브라는 걸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블로그도 이렇게 했는데 유튜브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찾는 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못하지만 블로그도 아예 못했었는데 뭐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해서 도전해가지고 이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를 해봤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요. 그냥 저는 단순히 블로그 하나를 시작했고 블로그를 했을 뿐인데 이게 제 삶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야 블로그도 이렇게 내가 올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 8팩에 10개씩 못하겠어?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유튜브 매주 하나씩 내가 올리는 그거 못하겠어? 이렇게 되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스폰서님이신 윤우 선주리님 후추 부부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용기가 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건 스폰서가 얘기해줘서가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예전에 읽었던 그 마인드셋이라는 책에 있던 성장 마인드셋이 이런 거구나. 내가 뭐든 할 수 있겠구나. 나 이제는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는 게 제가 지금 3달 넘게 106일간 블로그를 하고 있던 우회원이 느끼는 블로그의 강점입니다. 제품이 주문이 들어와서 가입이 주문이 들어와서 그건 다 부수적인 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 4년 넘게 하고 있는데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메이 비즈니스 이제 저보다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지금 이제 몇 년째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메이 사업을 하면 이상하게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올해가 시작이 될 때 2020년이 시작이 될 때 분명히 2021년 진짜 금방 올 것 같은데 1년. 왜? 그 전에 3, 4년이 금방 일찍 갔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1년 금방 가는데 이 1년이 지났을 때 나한테 뭔가 남는 거 하나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전 블로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닌 게 블로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장담하고 싶은, 제가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증명해내는 과정이지만 제가 정말 증명하고 싶은 거는 꾸준히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났을 때 제가 블로그로 인해서 얼마나 사업 성장이 되고 제 개인적인 성장이 됐을지 아직 몰라요, 저도. 하지만 확신은 있어요. 달라지겠구나. 사업의 판도가 또 많이 바뀌겠구나. 요즘같이 이렇게 온라인상의 미팅이 많이 퍼지고 비즈니스 자체가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치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분명히 이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강해졌어요, 이게.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래서 전 유튜브를 분명히 시작을 했던 이유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탱커를 하고 고개더를 하는 일이지 블로그를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아메이 사업을 할 건데 나 블로그를 해볼까? 라고 얘기하는 거랑 아메이 사업을 해볼까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도 계속 조심스럽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메이 사업은 블로그 활동이 아니에요. 블로그 활동은요, 여러분들이 많은 아메이 사업 활동들을 하고 남은 시간에,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 부업으로 남은 시간에 하시는 것처럼 아메이 사업하고 남은 시간에 좀 더 나에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그 일이 아메이 사업에도 플러스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블로그구나 라는 부분들을 저는 실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말 고맙게도 제 주변에 홍상이 리더를 비롯한 저희 팀 다 같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라는 동기부여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저희 CNFC 그룹 자체 모든 분들이 뭔가 고민이 되고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고민이 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힘드실 때, 또는 내가 제품 공부는 하는데 좀 더 심화적으로 할 수 없을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할 때 아메이 사업 외에 플러스 알파로 블로그를 하시는 걸 사실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영했던 블로그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고요.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행스럽게도 1시간이 안 된 상태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